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얘기 과학 IT 쪽에서 나와 있는데요. 10년 만에 폐지가 됐대요. 이거 뭐 환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임 시간 선택제 대신에 이제 대안이 마련됐어요. 게임 시간 선택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뭐 좋은 하나의 여가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뭐 잘 못하는 나라도 아니고 게임 산업도 잘 이끌어 가고 있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 업체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요거를 좀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게 중독성 같은 것을 좀 자극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오프에서 벌어졌던 경마, 경륜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런 것들도 자꾸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거예요. 게임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것은 뭐 진짜로 경마, 경륜처럼 사람이 직접 뭐 동물이나 자전거나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그래픽 뭐 안에서 이제 뭐 아무튼 컴퓨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조작이 다 가능하잖아요. 충분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계로 하는 것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 빠찡꼬 이런 거 있잖아요. 빠찡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슬롯머신 같은 거지. 슬롯머신 같은 거를 하면은 그거를 일부러 처음 딱 온 사람 중에 저 사람 여기다가 많이 헌신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 사람한테 잭팟을 한번 터트려 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중독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나한테 뭐가 대박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 가진 걸 다 탕진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게임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제 중독되게 만들어서 헤어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은 그게 재미고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일상생활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을 운영하는 일부의 나쁜 나쁜 이윤 추구자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게임 업계나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론 같은 데다가 일부러 청소년들 이렇게 중독성이 강해지게끔 하는 장치들을 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청소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문제를 어디서 다루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루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인터넷 게임을 금지했었어요. 강제적 셧다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고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여가부의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만 16세 미만 대상 이제 심야 시간까지 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까지는 인터넷 게임 제공을 아예 금지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이제 대체를 한 것은 18세 미만 본인 및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별 설정도 가능하고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는 게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방향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있잖아요. 아이들 그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것들을 주면 걱정되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이럴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핸드폰 작동이 안 되게끔 또 하는 장치에서 청소년 보호 그런 제도들은 또 있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어플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뭐 또 뭐 아예 막아놓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게끔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걸 조율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거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시간 선택제 부모랑 이렇게 합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임하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 게임을 해. 이렇게 이제 허용도 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요. 현재 게임별로 게임 시간 선택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문체부사나 비영리법인이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대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 게임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든요. 이게 필요 악인 영역들이 있어요.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담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술 같은 경우를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한 잔씩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독이 되면 나쁜 거잖아요. 뭐든 중독되면 다 나빠요. 중독되면. 예. 뭐든 중독되면 다 나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으로도 좀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고요.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시간 선택제 도입은 청소년기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서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 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포츠 엔터 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스포츠 엔터. 피파 월드컵 경영 개최? 물음표? 예, 우에파는 반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파는 이제 세계 축구 연맹이고 유에파는 이제 유럽의 축구 연맹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파 국제 축구 연맹이 월드컵 축구 대회를 기존 4년 주기 개최해서 2년마다 개최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이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상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런데 우에파 입장에서는 축구는 이제 유럽이 중심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2년마다 열면 월드컵의 권위는 약해지고 가치는 희석될 것이다. 너무 자주 있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근데 우에파도 우에파 입장이 있겠죠. 왜냐면은 유럽의 그 빅 리그들이 있는데 그 리그들이 계속 뭐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예선전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막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리그 중간에 이 먼 데를 날라와 가지고 한 경기 뛰고 가고 두 경기 뛰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워요. 국가대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들은 그 팀들은 굉장히 좀 이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4년마다 한번 있는 거는 뭐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이 갖고 좋은데 2년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게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교해 보면요. 그 우에파에서 이 개최하는 것들은 그 유럽에 있는 팀 간 대항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팀 간 대항. 근데 이거 피파의 월드컵 축구는 국가대항전이에요. 그래서 원래 소속팀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의 소속 국가에 이제 국기를 달고 그러고 이제 뛰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드컵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42년과 1946년 이후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열리지 못한 두 차례가 있고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대회 이후에 늘 4년 주기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잦은 대회 개최로 돈을 더 많이 벌리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도가 없지 않을 겁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요.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했거든요. 북한은 제일 걱정이 지금 보면은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백신도 지금 못 맞추고 있죠. 뭐 그래서 완전 그냥 통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올림픽도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올림픽 불참을 했는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좀 불참한 건 니네밖에 없어 하면서 IOC가요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이제 국제대회에 참가를 못하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거예요.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 위원장은 북한이 전 세계 IOC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징계를 한 겁니다. 이로써 북한은 내년 말까지 IOC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애초 북한에 배정됐다가 국제사회 제재로 지급이 보류됐던 올림픽 출전 지원금도 몰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년 초 중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출전이 안 되죠. 2022년 말까지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바 위원장은 북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결정이 우리한테도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올림픽 공동 입장 같은 거를 베이징 올림픽 때 하려고 했고 중국에서 하잖아요. 중국에서 하니까 이게 지금은 뭐랑 좀 맞물리냐면요. 종전협정을 맺는 거하고
요거를 좀 해서 어떻게 그때 그 대회랑 이렇게 같이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구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이 여기 선수단을 보낼 수 없으면 이거는 좀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중국은요, 자기네 올림픽 개최를 국위선양으로 쓰고 싶은데 그럴 때 이렇게 큰 세계적인 평화 이벤트가 열리면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어떤 그 평화 정착에 대해서 중국도 오묘한 감정이 있을 텐데 그러지만은 이거 흔쾌히 이거를 따라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미국의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또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예요. 남북 체육 교류 사업의 역사는 91년 탁구 세계선수권 여자 단체전 우승.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그죠?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991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공동 입장 등이 대표적이다. 91년도에 냉전이 이제 종식될 때 그때 이제 91년도에 이렇게 이제 서로 교류가 좀 있었고요. 우리가 이게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도 하고 막 그럴 때예요. 남북 교류가 좀 많았을 때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공동 입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에서 한반도기 아래 공동 단복을 착용한 남북 선수들이 손잡고 입장했고 물론 뭐 이게 이제 이 국가대표의 기회를 박탈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뭐 말이 나오긴 했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조정, 카누, 용선, 여자 농구 이 세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기도 했었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교류의 역사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물 용어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관련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 돈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금인데 우리가 연금 같은 것도 기금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연기금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은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 기금에다가 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를 포함한, 그러니까 스크린쿼터는 국내 영화의 의무 상영 일수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마다 의무 상영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미국 영화나 이렇게 막 큰 자본들인 영화들이 너무 휩쓸고 있을 때 우리 영화를 지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FTA 맺고 이럴 때에 뭐 이제 스크린쿼터도 줄여주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가지고 영화계에서 막 반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부터 우리나라 영화가 경쟁력을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지금은 이런 걱정 아무도 안 해요. 스크린 쿼터가 있네 없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내비로도 우리나라 극장에서 충분히 이제 상영의 기회를 많이 얻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걱정을 별로 안 하는 부분이지만 과거에는 이 스크린 쿼터가 우리 영화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쨌건 이때 이걸 축소하고 이러면서 후속 조치로 이제 영화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으로 영화계 10개 단체는 8월 20일 영화발전 기금에 국고 출연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영화관으로부터 티켓값 3%를 요 기금으로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마다 3%만큼을 영화발전 기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극장 안 가본 지 저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의 고갈 위기가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국가가 이거를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국민체력 10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서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가 주도로 이런 거를 했다는 게 좀 재밌죠.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게 이제 도입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만 11세 이상 참가자에게 체력 수준 및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지어요, 우체국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국민 체력 100 인증을 받으면요, 뭐 이제 혜택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요. 부르카. 이거는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다시 억압을 받기
하잖아요, 지금. 이슬람교 여성이 착용하는 겉옷인데 이 부르카가 제일 난이도가 센 거. 눈도 잘 안 보이는, 눈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로 온몸을 다 까맣게 가리고 다니는 건데, 물론 이 옷이 사막지대 같은 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로운 면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모래바람 같은 거 차단해주고 뭐 그렇기는 하대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러나 그걸 누가 강요해서 입어야 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을 가리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거예요. 여성을요,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은 몸이, 신체가 그런 표현 웃기잖아. 아무튼 그래야 된다는 거지 뭐. 신체를 지켜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점이요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사실은 여성을 성적 도구, 성적 대상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억압은 이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쏙 내밀고 다니고 그럼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입고 싶어서 입는 거는 자유예요. 그거는 우리가 또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좀 국제사회가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니캅은 부르카와 비슷하지만 부르카와 달리 눈이 드러난 것이 특징이고요. 얼굴만 내어놓는 두건 형태의 히잡이 있고 부르카와 비슷한 겉옷 형태로 얼굴을 드러내는 차도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린테일은 이건 뭐냐면요. 제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린과 리테일의 합성어로서 여기 보면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포장하는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 도입하자는 거. 최근에 보면은 플라스틱 병인데 그 이제 재활용할 때 겉에다 비닐을 씌우면 재활용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비닐을 벗겨서 버려라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음영을 줘가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한 걸로 그냥 자기네 상품을 알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음료수의 라벨을 없애고 관련 정보는 페트병에 각인하는 거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걸 그린테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세계 최대의 신도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게 기네스에도 오르고 그랬을걸요.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안 좋았죠. 배임죄로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관련된 소식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0월호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1월에는 또 무슨 얘기가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보면서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약속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adio